잠깐 또 쿠팡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쿠팡 관련해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 김범석 의장이라는 사람 출석하지 않았죠. 대신에 참석한 대표 대행은 또 무성의한 대답 때문에 이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정치권이 그래서 국토위, 과방위, 정무위, 환노위 이렇게 4개의 상임위가 한 번에 더 센 쿠팡 청문회라는 것을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어쨌든 뭐 압박을 하겠다라는 건데 핵심은 뭘 건드려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90%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는 쿠팡이 글로벌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아까도 자료에 한번 보셨지만 김범석 의장이 전혀 증인으로 출석할 의지를 안 보이고 있습니다. 바빠서 못 온대요. 예, 그러니까 글로벌 비즈니스 하나라고 본인 스케줄 내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났고 대한민국의 가장 수익의 원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회를 무시하고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도외시하는 이 쿠팡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과연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건데요. 지난 과방위에서의 그런 청문회 과정을 보면 결국에는 뭐 로저스라는 그런 대표가 임시 대표가 와가지고 나 한국말 잘 모르겠는데 PPT 한국말이어서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면서 happy to hear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상황과 괴리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에 대한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은 그 제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을 모르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대한민국에서의 시스템, 안전성, IT, 개인정보 이런 촘촘한 내실 있는 기업으로서의 노력이 도외시된 상황에서 오히려 여야의 대관공화국 같은 그런 기업으로서의 그런 대관만 확대하는 이런 방식으로의 운영이라면 아예 근본부터 싹을 잘라야 된다라는 그런 국회에서의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있고 또한 지금 대통령실든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런 쿠팡에서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의 여러 가지 택배 노동자들의 안위 문제 그리고 개인정보의 문제 이런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사고를 치고서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공정거래에서의 문제는 없는 건지 결국에는 인허가권의 문제는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상임위가 다 작동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목소리들이 더 커져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김범석 의장이 뭐 국적이 미국인이다 보니까 청문회가 뭐 열려도 이번에도 안 나오면 그만 아닌가라는 얘기도 지금 나와요. 근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김 의장과 같은 외국 국적자가 해외에 체류한다라는 이유로 반복해서 국회 청문회를 치른 것에 불응을 하게 된다면 아예 못 들어오게 하자, 입국 금지를 시키자, 뭐 이런 방안까지도 거론이 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익은 한국에서 다 내고 책임을 져야 될 순간에는 오지 않는 이런 형국 때문이죠. 근데 또 이렇게 입국 금지? 이거 좀 너무 과하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입국 금지가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실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저는 참 국회가 답답한 게요. 김범석 보고 입국 금지시킨다 그러면 김범석 그 의장이 어이구 무서워라 그럴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안 들어가고 말지. 본인이 미국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한국에 거의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게 무슨 김범석에게 채찍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굉장히 감성적으로 그러니까 국민 감성을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분노하는 거를 약간 그 긁어주는 정도지 실제로 이게 솔루션이냐 제가 볼 땐 아니라고 봐요. 당장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 얘기도 나오고 영업정지 얘기도 나왔지만 영업정지의 전제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쿠팡이 우리나라의 그 소위 유통 플랫폼으로 보면 거의 독점적입니다. 그렇죠. 독점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달리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쓰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요새 탈팡해가지고 뭐 그 쿠팡 안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니까 정확히 정보가 이렇게 유출이 됐으면 피해액이 얼마이고 그 피해를 본 개인에 대한 보상이 잘 되고 있는지 집단 배상을 지금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는데 준비 중인 거예요. 구체화되고 있질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을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데 국회도 화를 내고 있고 정부도 화를 내고 있는데 김범석 의장이라는 사람은 지금 꿈쩍도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대안이 뭐냐? 쿠팡이 지금 글로벌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일 무서운 게 뭐겠어요? 글로벌 기업의 주주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주가 어이쿠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안을 만들 때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거의 독점적인 기업이라면 다른 유통 플랫폼이 한국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정보가 이런 식으로 유출되는데도 상당히 그거에 대한 대응이 부실하거나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쿠팡이 매출로 이익을 본 게 뭐 채 1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그럼 주주가 위기의식을 느끼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지금 90% 매출이 있고 실제로 쿠팡 노동자, 쿠팡 소비자는 거의 한국인인데 지금 그 김범석은 김씨임에도 불구하고 난 미국인이에요라고 하고 있고 지금 정보를 유출시킨 사람은 또 중국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지고 주주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한국에서 쿠팡 도저히 못 살아남겠다. 그게 뭔지 그 아이디어를 제시해야지 여기서 의원들이 해피 투비 히어 그랬다고 또 흥분해서 화를 내고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해피 투비 히어는 여기 이 자리에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가 기꺼이 대답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물론 그 김범석이라는 의장이 한국에 이런 법인을 만들면서 CEO라든지 또는 그 정보 관련한 그 담당자를 미국인 호주인으로 앉혀갖고 영어 안 돼요라고 하는 이 자세, 네. 이 태도는 굉장히 우리가 비분관계할 일이지만 이 전략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분노할 부분과 냉정하게 대응할 부분은 좀 별개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충남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치권 반응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전 충남 통합으로 대한민국 균형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초과밀화, 지방 소멸은 더 이상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은 없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정파적 계산이나 선거 일정에 앞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합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정 인물이나 선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충청남도지사 김태흠 지사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는 이른바 메가시티, 이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 의원님?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의 중심이 되는 위치적으로 예. 충청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이재명 정부는 5급 그 30에 대한 3특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방분권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지역별로 수도권의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고 지역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대전과 충남이 통합이 되면은 부산시보다도 더 인구가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충청도가 격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인프라와 자원과 대한민국에 집중되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예. 국회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고 대한민국의 그런 부동산 문제, 인구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일부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인데 마침 또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예전에 법안을 발의하고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성일종 의원도 긍정적으로 그리고 지금 김태흠 지사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되겠네요. 예, 내년에 지방선거에 여러 가지 다이막스가 좀 다르게 돌아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전시장이나 충남 도지사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특구로서 격상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불리에 대한 계산은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대한민국의 이 분권화 시대에는 적절한 대안이다. 그리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이번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이해득실은 조금 이따 얘기 나눠보고 합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야흐로 지방선거가 왔구나. 선거 시즌이구나. 그리고 네. 어쩌면 여야가 이렇게 똑같은
같을까? 저는 솔직히 이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사이즈가 미국 유타주의 반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서울과 경기도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 수도를 이전한다. 그러다 그게 안 돼서 수도를 또 나누지 않았습니까? 행복도시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 세종시에 인구 많이 가 있나요? 일단 그거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균형 발전,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많이 했었죠. 지방과 함께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균형 발전돼야 된다는 건 5천만 국민이 다 아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해서 주도적으로 뭘 만든다. 합친다, 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인위적으로 적어도 합치는 것이. 내 가슴에서 우러나서 자 이번엔 부산 가서 살아야지, 거제 가서 살아야지. 이거는 그 개인의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의 그런 어떤 의지가 동반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갖고 지금 뭐 충청남도와 대전을 합친다. 과거에는 또 뛰어났잖아요. 대전 특활시입니까? 직활시입니까? 광주광역시, 또 뭐 부산, 대구 했는데 지금 또 붙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선거 때마다 붙였다 떼었다 이게 무슨 저거 지금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번 정부는 어쨌든 5국 3특해서 지방 분권화를 하는데 잘 되길 바라요. 그리고 여야가 협의해서 잘 되길 바라는데 기본적으로 좀 바꿔라. 이런 원천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과 해법 없이 이거 가지고 절대 안 된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온갖 유명 대학은 다 몰려 있어요. 산업의 기반도 전부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 뭘 바꿔야 됩니까? 가가지고 자 지금부터 여기 대전, 충남 메가시티입니다. 이리로 오세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 중에 서울에 있는 집 팔고 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전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